자, 다음은 연립 1차 방정식입니다. 연립 1차 방정식. 자,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죠, 그죠? 2학년 때 배웠던 연립 1차 방정식입니다. 자, 연립 1차 방정식은 뭐 가간법 또는 대입법으로 문제를 풀면 되죠? 뭐 이걸 지금 여러분에게 풀어줄 건 아닙니다, 그죠? 지금까지 문제 풀면서도 연립 방정식 되게 많이 풀었죠, 그죠? 자, 그래서 좀 특이한 케이스. 이제 우리 보통 문자 2개짜리 했으니까 문자 3개짜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 1차 방정식입니다. 자, x 플러스 y가 6이고 그 다음에 y 플러스 z가 10이고 그 다음에 z 플러스 x가 8 이렇게 될 때 x, y, z 연립 방정식으로 풀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들은 문자 2개씩 2개로 풀었죠, 그죠? 맞죠? 문자 2개면 식 2개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은 뭐 하는 거냐면 문자 몇 개? 3개고 식이 3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문자 3개, 식 3개로 이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푸는 방법. 자, 첫 번째 뭐 가간법으로 문제를 푼다면 자, 가간법으로 문제를 푼다면 우리는 자, 요 녀석은 x 플러스 y에 대한 식이죠. 맞죠? 그래서 요걸 그대로 만들어 놓고요. 요 두 식을 이용해서 z를 없애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두 식을 이용해서 z를 없애주면 뭐하고 뭐만 남나요? 그렇죠. x하고 y만 남죠. 그럼 여기 x하고 y만 남아있는 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식을 한번 세워보죠. 자, 얘를 1번, 얘를 2번, 얘를 3번이라고 쓰면 우리는 2번하고 3번을 빼줄 겁니다. 2번에서 3번을 빼줄 겁니다. 왜 빼냐면 z를 없애기 위해서 이걸 빼주면 여기서 빼면 y-x가 되는 거고 y-x는 2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죠? 맞죠? 그래서 중간에 z를 날려주고 나니까 y랑 x에 관한 식이 만들어져 있고 요 녀석과 1번을 이용하면 그냥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는 또 다시 한번 두 개를 더해버리면 x 없어지죠, 그죠? 따라서 2y는 몇이 된다? 2y는 두 개를 더했으니까 8 이렇게 되는 거고 따라서 y는 4 이렇게 됩니다. 자, y는 4라고 나왔으면 이제 다 풀 수 있겠죠, 그죠? y가 4라면 x는 2가 되고요. x는 2가 되고 x가 2라면 z는 6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풀면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가 3개 있어도 당황하지 말고 문자를 없애주면 된다. 가간법으로 문제를 풀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이렇게 안 풀고 요 식의 형태가 굉장히 규칙적으로 보인다는 거 보이나요? 규칙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거 보이나요? x 플러스 y, y 플러스 z, z 플러스 x 규칙적으로 만들어지는 식들이 나오면 그냥 좌변, 우변, 변변 더해버립니다. 변변 뭐 해버리자? 더해버립니다. 이렇게. 자, 변변 다 더해버리면 x 2개, y 2개, z 2개가 나오죠. 따라서 2배의 x 더하기 y 더하기 z 이렇게 만들어지고 요거 3개를 다 더해버리면 24 이렇게 만들어져서 결국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몇이다? z가 12다. 이런 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요걸 만들어냈어요. 그럼 끝났죠? x 플러스 y가 6이니까 z는 6 이렇게 되는 거고 y 플러스 z가 10이니까 x는 2 이렇게 되는 거고 z 플러스 x가 8이니까 얘는 몇이다? 4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x, y, z의 값을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지수가 3개 있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그냥 평범하게 풀어주면 되는 건데 이렇게 계수가 대칭적으로 나오면 한 방에 다 더해서 푸는 방법도 있다. 뭐 요 정도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연립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라 이제 좀 해가 특수한 경우에 1차 연립방정식. 해가 특수한 경우의 1차 연립방정식. 경우의 1차 연립방정식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예를 들어서 x-y는 1이라는 식과 -2x 플러스 2y는 -2라는 연립방정식을 한번 풀어봅시다. 자, 요 연립방정식 풀어봅시다. 자, 요 연립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x를 없애기 위해서 2배에서 더할게요. 여기에 곱하기 2를 해서 얘랑 더할 겁니다. 자, 2배에서 더하게 되면 2배에서 더했으니까 얘가 0 돼버리겠죠, 그죠? x 사라졌습니다. 0 곱하기 x가 되고 여기 2배에서 더했더니 y도 사라지네요? 0 곱하기 y, 이상하네? 그 다음에 얘도 2배에서 더해버리면 얘도 0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0 곱하기 x 더하기 0 곱하기 y는 0이 돼서 좌변도 0이고 우변도 0이죠. 풀어야 되는 문자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죠? 맞죠? 그럼 이거 어떡하지? 이때는 자, x에 아무거나 대입하고 y에 아무거나 대입해도 성립하죠. 맞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만 얘기해 주면 됩니다. 해가 무수히 많다. 많다. 다른 말로 부정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아, 해가 무수히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센스 있는 학생들은 바로 보면요. 바로 보면 여기에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2가 돼서 얘랑 똑같은 식이 돼버리죠. 그죠? 사실은 똑같은 식 하나 줘놓고 두 개라고 뭐 우기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식을 두 개 줘야 문제를 푸는데 달랑 하나 주고 이거 푸세요라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만족하는 건 전부 다 된다.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자, 이게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사실은 이제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걸 확인하는 방법이 요 방정식의 개수의 비. 그러니까 x끼리의 개수의 비.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 요 녀석의 개수의 비. 2분의 마이너스 1. 마지막 상수의 개수의 비. 마이너스 2분의 1. 요 세 개가 모두 같으면 해가 무수히 많구나. 부정이구나. 이렇게 보통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을 때는 개수의 비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또 세 번째 케이스로 뭐가 있냐면 해가 특수한 케이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죠. 자, x-y는 1. y는 1.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그 다음에 2x-2y. 2x-2y는 3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요 연립방정식을 푸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풀어보죠. 자, 얘도 이제 x를 없애기 위해서 얘도 곱하기 2를 해서 빼보겠습니다. 곱하기 2를 해서 빼보면 2를 곱해서 빼면 사라지죠. 0 곱하기 x가 되고요. 그런데 얘도 2를 해서 빼면 y도 사라집니다. 0 곱하기 y가 되고. 그런데 2배에서 빼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돼버리죠. 그죠? 또 마찬가지로 우린 x만 없앨 생각이었는데 y도 다 사라지는 겁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도 되게 단순합니다. 여기 앞에 00이 붙어 있으니까 x하고 y에 무슨 숫자를 대입해도 좌변은 항상 0이죠. 근데 우변은 항상 마이너스 1이니까 두 개는 같아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x하고 y에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같아질 수 없는 거죠. 자, 같아질 수 없다라는 케이스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해가 없다. 그리고 공식적인 용어로 얘는 불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해가 없다. 아, 불능이구나. 알겠죠? 그러니까 x를 없애려고 했는데 y도 문자가 다 없어지면서 숫자가 남아있으면 얘는 해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불능.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녀석의 개수의 비만 한번 살펴보면 2분의 1 x의 개수의 비, y의 개수의 비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상수의 개수의 비 3분의 1 이렇게 따져보면 얘랑은 같고 얘는 다릅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면 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얘를 일반적인 것으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자,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제로라는 방정식 하나, 그 다음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제로라는 방정식 하나. 이 연립방정식 문제를 풀 때 첫 번째 a-분의 a랑 b-분의 b랑 c-분의 c가 같으면 세 개 다 같으면 똑같은 식이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 자, 쓰기 싫으니까 이때는 부정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자, 두 번째 a-분의 a랑 b-분의 b는 같으면서 c-분의 c가 다르면 얘는 해가 없다. 불능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세 번째 a-분의 a랑 b-분의 b가 다르다. 얘는 상관없습니다. 이거 x의 개수의 b랑 y의 개수의 b만 다르면 x 없애면 x만 없어지고 y 없애면 y만 없어지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단 한 쌍의 해를 갖는다. 한 쌍의 해를 갖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뭐 이런 내용들은 사실 중학교 때 다 배웠죠, 그죠? 그래서 그냥 한번 상기시키는 정도로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